토트넘이 스포팅 리스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가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이 썩 좋지 못했어요. 막판 10여 분 정도? 엄청 몰아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스포팅한테 뺏긴 채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역시 선발로 출전을 해서 풀타임 활약을 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와서 함께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두 선수가 뭐 주고받은 장면들 주고받진 않았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좀 더 많이 줬었고요. 여기 패스맵을 봐도 케인은 거의 뭐 섬처럼 이날 케인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스포팅 리스본 선수들이 케인을 여러 명이 에워싸고 케인이 다른 동료들 특히 손흥민 선수하고 연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브라이튼도 그렇고 그러니까 뉴캐슬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토트넘을 만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케인과 손흥민의 연결고리를 이제 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늘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스포팅 리스본이 뭐 전체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실수도 좀 많았기 때문에 스포팅이 잘한 것 못지않게 토트넘의 부진이 참 심각한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패스맵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고립은 좀 덜 된 느낌이 있죠. 이날 슈팅도 유효 슈팅 2차례 기록을 했고 또 페리시치가 뭐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이 그림상에도 굉장히 오른쪽보다는 훨씬 왼쪽이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토트넘 공격의 주된 공격 루트로 채택을 한 지가 꽤 됐죠. 이날 역시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페리시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조금씩 뭔가 좀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조합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이 막혔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해서 막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선후 관계가 어떤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상대에게 이제 봉쇄가 되고 좀 견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페리시치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가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선발로는 이날 도어티가 나왔죠. 선발로 나온 도어티나 아니면 후반전에 잠시 도어티 나갔을 때 이제 윙백으로 내려왔었던 모우라나 아니면은 뭐 교체로 들어갔던 로얄이나 오른쪽에서는 공격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페리시 쪽으로 너무 의존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결국 이날 뭐 코너킥 상황에서 도움도 기록을 했고 취소된 골 상황에서도 페리시치가 반대쪽으로 넘겨준 연결이 굉장히 주요는 했어요. 근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마무리된 상황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렇게 페이시 쪽으로 공격 루트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날 경기 토트넘이 극장골을 넣었죠. 이날 추가 시간 5분이었는데 추가 시간 5분이 완전히 거의 뭐 끝나갈 무렵에 로얄이 반대쪽에서 넘어온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떨어뜨려서 네, 요게 수비막 굴절된 게 케인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케인이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VR이 들어갔죠. VR을 꽤 오래 봤습니다. 한 4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VAR 그림처럼 네, 옵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플레이 상황을 봤을 때는 로얄이 뒤로 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헤딩으로. 그런데 축구에서는 공을 받는 선수가 공보다 뒤에 있었다면 아니면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뒤에 있었다면 그거는 옵사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상황이 좀 애매했던 게 로얄이 몸은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로얄 입장에서 약간 뒤쪽으로 볼을 내준 게 수비 맞고 굴절이 돼서 케인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였단 말이죠. 근데 패스를 앞으로 주냐 뒤로 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얄의 머리에 맞는 순간에 케인의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공보다 케인이 뒤에 있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옵사이드가 됐다는 것은 만약에 케인이 로얄의 머리에 맞는 순간의 공의 위치가 케인의 위치보다 앞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케인이 저 공보다 뒤에 있었다면 이거는 뭐 때려 죽어도 온사이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옵사이드 판정이 났다는 것은 로얄의 머리에 맞는 순간 케인의 위치가 공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자체가
그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어깨에서 이렇게 끊는데 공의 위치보다 저 빨간색이 이제 케인의 위치가 앞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케인이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도 앞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온 겁니다. 뭐 토트넘 팬들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극장골이었고, 또 이 콘테 감독도 정말 신이 나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어필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좀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심은 규정에 맞게 판정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마무리였겠지만, 근데 사실 뭐 이날 경기했던 내용을 보면 토트넘이 이길 만한 경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날 스포팅이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했어요. 홈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을 잡았지만 이날 경기도 원정인 만큼 상당히 수비 라인을 탄탄히 하면서 속공 외에는 거의 이제 수비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볼 소유를 오래 하면서 토트넘을 좀 안달나게 만드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어요. 상당히 준비를 잘 해왔고 그런 축구로 80분 동안은 좀 더 뭐랄까요, 좀 토트넘보다도 안정된 경기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90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아무튼 그 틈에 어쨌든 토트넘이 득점 기회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뭐 다이어가 최소한 2골은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올려줬던 그 정말 아주 칼날 크로스도 머리에 맞추긴 했지만 제대로 골이 안 됐었고,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지금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경기씩을 치르는데 이 미친 감독은 로테이션도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상적인 몸 상태일 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팀 분위기도 어쨌든 좀 연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깔아앉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좀 실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콘테 감독이 참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팀을 위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예측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구도, 그리고 거의 변함이 없는 주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체력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급격한 저하, 이런 것들이 지금 월드컵 열리기 전까지 계속 또 일주일에 2경기씩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D조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토트넘 그래도 1위입니다. 아직도 대단하죠. 2승 2무 1패로 지금 승점 8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가 스포르팅 7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7점이고 마르세유가 6점입니다. 지금 한 경기 남겨놓고 어떤 팀도 16강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또 누구나 16강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최종 라운드를 이제 치르게 된 거죠. 정말 죽음의 조도 이런 죽음의 조가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모든 팀이 다 2승씩 했어요. 야, 이런 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요 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제 토트넘은 마르세유랑 하잖아요. 지금 1위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 그리고 AI 평점 좀 살펴볼게요. 근데 후스코어닷컴에서 AI 평점, 손흥민 선수에게는 7.1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날 볼터치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잔실수가 좀 제법 있었어요. 볼터치도 좀 안 좋았었고, 하지만 어쨌든 전진성을 보여주면서 뭐 드리블이 됐든 패스가 됐든 공격적으로 좀 기여를 분명히 했었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벤탄쿠르는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 이날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 조금 체력의 한계를 느끼라 좀 덜 뛰는 느낌도 있었는데, 페리시치, 벤탄쿠르, 손흥민, 호이비에르 요 네 선수가 7점대 평점 받았고요. 에릭 다이어가 실수가 좀 골도 많이 놓쳤고,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뭐 AI 평점이니까. 저희가 이제 현지 매체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막 높은 점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토트넘이 참 이런 전술 3-4-2-1 전술을 쓰면서 매번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승리를 또 계속 못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본머스전인데, 본머스가 또 정말 영혼의 템백하지 않습니까? 이 팀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지 않는 최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꿀빠.